네, 반갑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시험을 이미 보고 있는 우리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학생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인권의 우리 사회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한국 사람 다 됐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자는 단정해야 돼. 여자인데 너 왜 치마 안 입어? 뭐 이렇게 우리가 성적인 어떤 역할에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현대사에선 우리 지난 시간에 인권의 발달과 역사 과정 그리고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배워올 건데요. 현대사회의 인권 중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것처럼 굉장히 고전적인 인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민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뭐 종교라든지 자유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서구 유럽과 많은 나라들의 인권에 대한 혁명 과정에서 봤었던 내용들이고요. 정치적인 권력,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구성원으로서 국가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권리들을 우리가 정치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적 권리는 정치적 권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권리를 우리가 적극적인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종류는 교과서에서 9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9가지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의 바탕을 둔 자연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의사에 반해서 나의 생명을 그 누구도 강제로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두 번째,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하는 것인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1조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1조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표현된 외형을 가지고 내 의사하고 반해서 침해당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나의 신체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신체의 자유라고 합니다. 5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활에 맞게끔 본거지를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함부로 마음대로 이사도 다니지 못했는데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죠. 사상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집회의 허용이 있어야 하며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그 누구도 강요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끔 우리도 매스컴에 보면은 가족은 건들지 마. 우리도 이런 표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과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해야 된다. 또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8번째, 정치 활동을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조직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이런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권리를 여기서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권리를 만약에 침해당했다면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소급 입법에 대한 처벌 금지,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나 법과 정치 시간에 배웠었던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했었던 법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번째, 이런 사람들은 노동조합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노사 간의 세력의 균형의 필요성에 의하여 우리가 누려야 되는 노동자들이면 누구나 다 이런 어떻게 좀 사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합을 관여를 하고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째, 가정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성보호를 위한 분만 전후의 특별한 보호, 육아에 대한 시설 및 지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또는 불이익, 금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면서 과거에는 다소 부족했었던 가정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의 영역과 그리고 정책과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국가적인 재정을 많이 확보를 하고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요. 4번째, 아동의 보호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존엄성을 갖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을 우리가 아동을 어떻게 부모의 것이다 라고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보호받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부모는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권리이고 의무이다. 그래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아동의 도덕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어떤 노동 형태의 고용이 되거나 환경에 놓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 5번째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할 권리를 마땅히 사람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어떤 생활 수준과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조를 하는 것들도 5번째랑 관련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6번째,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이런 교육받을 권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7번째, 문화에 관한 권리입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형성과 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생활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과제를 발표를 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신체적인 특징을 선택하고 강조해온 집단에 의해서 차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거 서구가 비서구 지역을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걸 정당화시키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 이런 것들로 차별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됐었죠. 난민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공포로부터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대립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국가나 정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게 한 국민으로서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본인의 어떤 의지랑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제3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난민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실은 청교도 혁명도 난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종교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박해나 차별을 받았고 더 이상 영국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박해와 차별을 피해서 탈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의견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과 관련돼서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빚어지게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된다. 그런 문제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피해서 제3국으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억압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억압은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통제를 받거나 제재를 받는 이런 억압적인 활동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억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과거에서부터 점점 확산이 되면서 점점 정치적 억압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좀 사회적으로 보도가 됐었던 것들이 이 아동학대랑 관련된 문제지요. 아동학대란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건강한 삶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과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동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집단 학살이 되겠습니다.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자에 의해 특정된 집단과 그 구성원을 절멸시킬 의도로 국가나 당국이 저지르는 일방적인 대량 학살의 형태를 우리가 집단 학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집단 학살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과 보호 책임, 앞서 배웠었던
R2P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 혹은 보호 책임은 강대국의 정치적 개입 동기를 위장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정치적인 개입 또는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으로 기준으로 개입하지 않고 국제기구가 그거를 너무 방관하게 된다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가면서 최근에는 정보사회에 필요한 인권의 보호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이 개인정보와 사진 악성 댓글 그리고 또 잊혀질 권리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인권 침해 사례를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제시를 좀 해보고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선생님이 인권 침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다음번 만날 때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간단하게